안녕하세요. 러브플랜과 함께하는 러브상담소 진행을 맡게 된 인생 성교육 전문가 배정원입니다. 자, 러브상담소는요, 피임, 성매개 감염병, 성건강 및 자녀의 성교육, 성관련 고민, 원치 않는 임신 등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들어보고 해결해보는 코너인데요. 저희가 미리 SNS 통해서 많은 사연을 이미 접수받았어요. 그 중에 많이 중복되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피임에 대한 것입니다. 첫 번째 사연은요, 사후 피임약은 관계 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,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라는 거였고요. 두 번째 사연은 사후 피임약은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시간이 빠르면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72시간 후에 복용 시에는 전혀 효능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. 네, 이 질문은 그 사후 피임약에 대한 질문이니까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대답할게요. 지금 사후 피임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사후 피임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응급 피임약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후 피임약이라고 하면 왜 성관계 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피임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요. 그렇게 일상적으로 먹기에는 이 피임약이 굉장히 부작용이 심하거든요. 그래서 아주 응급할 상황에만 먹으라고 얘기해서 응급 피임약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응급 피임약은요, 일단 배란을 좀 지연하고 그리고 난자하고 정자가 난관 통과하면서 수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궁 내막에 착상되는 것을 또 방해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. 착상 전까지 이 약은 효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성관계 하고 나서 72시간 내에 먹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. 요즘 이 응급 피임약에 대한 그 관심 굉장히 높아지고 또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 응급 피임약이 무려 97만 8천 건 이상 처방됐다고 해요. 그런데 이 응급 피임약은요, 호르몬 용량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루에 매일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한 알씩 먹는 경구용 피임약을 보통 40개 정도를 한꺼번에 먹는 거나 똑같다고 하니까 얼마나 용량이 크겠어요. 그리고 그 고용량의 호르몬이 몸에 들어가니까 부작용도 당연히 있겠죠. 얘기를 듣기로는 굉장히 구토가 심해서 힘들었다, 구역질 많이 났다, 그리고 두통이 있다, 또 설사가 많이 났다, 혹은 생리과다, 생리지연, 유방통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다라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. 그래서 응급 피임약은 어떤 의학 전문가는 일생을 통해서 한 번이나 두 번 먹으면 충분한 약이다. 그러니까 그렇게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. 그렇게 몸에 안 좋은 약이니까 응급 피임약을 먹기보다는 피임을 다른 방식으로 나한테 적절한 피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에 유리하겠죠. 세 번째 질문입니다.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피임법이 궁금해요. 이렇게 물어봤어요.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피임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. 금욕이에요. 성관계 안 하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피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그 피임법이 제일 나에게 좋은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. 피임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. 10대에는 피임약과 콘돔 쓰면 되겠죠. 근데 이 시기에는 임신이 아주 잘 되고 생리주기 잘 모를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충동적인 섹스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서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한다 그러면 약을 먹고 콘돔을 하는 이중 피임을 하는 것이 좀 정확하겠죠. 그리고 콘돔이나 페미돔은 유일하게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피임법입니다. 그렇다고 100% 예방하진 않아요. 이 접촉으로 감염되는 성병은 예방하기가 어렵습니다. 신혼주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섹스를 규칙적으로 하겠죠. 그래서 경구용 피임약이나 임플라논 쓰는 게 좋고요. 이제 아이를 낳고 터울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 IUD, 자궁 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. IUD는 여러분들 흔히 루프라고 얘기하는 미레나라고 얘기하는 것들 자궁 안에 이렇게 설치해서 착상을 방해하는 것이고요. 임플라논은 이 피하
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해서 호르몬봉을 넣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번 시술을 받으면 3년 동안 이제 이 피임이 되는 것이고, IUD는 보통 5년 정도 피임이 되는 것입니다. 물론 가격은 좀 콘돔보다는 훨씬 비싸죠. 하지만 한 번 설치하거나 넣으면 길게 그 피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경구용 피임약을 매번 챙겨 먹기가 어렵거나 콘돔 사용이 너무 싫거나 이런 경우는 IUD나 임플란톤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안 낳겠다 그러면 난관이나 정관 절제술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,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난관이나 뭐 그 정관을 잘라서 이렇게 너무 인위적인 방식으로 영구 피임을 하는 것보다는 피임약을 먹거나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기본적인 기능은 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, 피임을 했냐라고 물어볼 때 피임한다라고 대답하는 확률은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물어보면 지뢰사정법이나 혹은 생리주기를 이용해서 가임기를 피해서 피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,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피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정말 운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지뢰사정과 생리주기법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콘돔 정확하게 쓰거나 혹은 경구용 피임약 같이 써서 좀 더 안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 사연은 피임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어요. 피임약으로 피임했을 때 배란일에 질내 사정을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. 피임약을 규칙적으로 매 시간,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잘 복용을 하고 계신다면 배란일에 질내 사정해도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, 피임약을 사용해도 보통 한 0.2% 정도의 실패율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벽한 피임법은 없기 때문에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하지만 그 경구용 피임약을 드시면 거의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피임편을 진행해 보았습니다. 제 답변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을까요?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원치 않는 임신이나 피임, 성병 등 성건강 궁금증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러브플랜 상담실을 통해서 개인정보 노출 없이 전문가들의 의료나 정책이나 심리 등 종합 상담이 가능합니다. 또 게시판이나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또 다른 사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